1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S&P 500 지수는 0.02%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시한 종료라는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 선물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신 정부가 양도 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026년부터 파생 금융상품 매매 한 건당 거래액에 무조건 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래세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식경제부가 11월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인 477억 9,500만 달러로 4%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2달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 제품이 연말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재정절벽 협상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협상 기대와 우려 속에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는 주간 단위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심도 역시 재정절벽일 텐데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보이다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종가 1930선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3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00포인트 안착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자, 잠시 후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고 오늘장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작가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한 주 전만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어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또 쉬어가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1일평이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간 시황은 수익을 말하다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다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수익을 말하다를 클릭하시면 다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치시고 수익을 말하다에 보시면 저 청송촌님이 상세하고 꼼꼼하게 시황을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시황을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의 관건은 여러분 아다시피 61일평입니다. 61일평이 과연 얼만쯤 견디고 넘을까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61일평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매물대가 층층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층층이 있기 때문에 61일평의 상승이 굉장히 이제 간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 이틀 동안 현금화에 주력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템포 푹 쉬는 에너지 비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1일평 상승하고 있는데요.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61일평이 지금부터는 조금 하방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세 2평이죠. 그래서 61일평 자체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모양입니다. 61일평 자체가 꺾이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도 바로 다 돌아 내려오는 전형적인 죽음보 모양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이 참패 이번에 선물이 외국인이 선물을 2조 5천원까지 걸었다가 한 1조 정도는 본전에 받았고 1조 5천억은 손절매 나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 쳤다고 푸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수급을 잘못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매물 이제 선물
이번 12월 둘째 주 이제 거의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옵션 종가에서 매물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폭의 등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옵션이 종가 부분에 선물도 마찬가지고 종가에 큰 폭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히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자체가 이번 주는 주초에 혼조 국면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주 그 템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답은 나오죠. 지금 고가에서는 제가 볼 때는 1848 이 포지션보다는 하방 포지션에서 이제 과연 이걸 지킬 수 있는가 1928포인트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28포인트 26포인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1900 한 10전 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925포인트 이하 가면은 191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이번 주는 천천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농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볼 때는 지금 변곡점 자리에 와 있거든요. 선물 지금 자리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55가 거의 변곡점 자리다. 이런데 선물이 여차하면 254 그 바탕에서 253까지도 빠른 속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이번 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특히 선물이 255 이 부분이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255를 만약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보다시피 252까지도 바로 내려갈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은 이번 주의 주초는 일단 주가가 약세 모양을 여러분께서 유념해 두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 하방 이탈하게 됩니다. 전환선 하방 이탈하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전환선 하방 이탈한다면 장 자체가 조금 많이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136만 원, 5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밀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로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초에 여러분께서는 주식 사는 것을 굉장히 유념하고 일단 섣불리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은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물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선물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돼. 그 선물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볼륨저 밴드를 보면 밴드 자체가 하방 밴드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을 콜 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틀 전부터 여러분 거의 한 달 반 동안 콜만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틀 전부터 제가 푸시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콜 자리는 굉장히 짧게 치시고 푸스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 선물 자체가 매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매물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준점이 255의 템포 매물대 그리고 250 매물대 그리고 260 매물대인데 제가 볼 때 260 매물대는 올라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일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 255를 위협하면서 250 언저리까지 21일평 있는 이 자리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콜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변령을 보이고 있거든요. 변령을 보이는 데다가 주가가 정확히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거의 50% 정도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다우존스주가 계륵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륵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에서 저항대 부분에서 부딪히는 집계형의 저항대가 계속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현금화를 최대한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 지수가 전 고점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변령 집계형을 보이고 있고요.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들이 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 일본 니케 225 지수도 고점에서 저항, 쌍봉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수가 꼭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수 자리에서 굉장히 60일 이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조금 현증금화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MACD가 영성 관통시의 저항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 영성 관통시에 여러분 굉장히 힘을 비충하는 부분이고 특히 오실레이터 자체가 영선 올라올 때까지는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일단 주가가 일목균형표 자체가 상승 트렌드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상승 트렌드가 한 번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2가 여러분 곧 크게 움직일 여력이 있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이면은 장 자체가 지금 주가 자체가 뭐 애매합니다만은 선행 스팬2 아래에서 선행 스팬2가 꺾이기 때문에 이때는 콜보다는 풋을 노리는 그런 국면이다. 결론은 주가가 조금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 눌림목의 지지 여부는 1차는 1910자리에 있는 전환선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전환선이 1912포인트인데 이 자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콜은 짧게 하시고 풋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절대 죽은 추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추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스윙 자리가 변곡점 자리 모양을 곧 보일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렌코 차트로 보시면 렌코 차트의 모양 자체가 저항대 일보 직전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항대에서 못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격 매수는 여러분께서 꼭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또 저는 61일평의 저항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보조지표 MACD의 영선의 저항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1의 저항 이 저항 그러다가 선행 스팬 2의 움직임 이런 걸로 보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동기부여가 거의 없습니다. 선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그냥 넉넉하게 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푹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센티비만 보시면서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서 항시 노래가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 맞이해서 몸 조심하는 주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하방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전망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AS 대신에 바로 관심 업종부터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들고 오셨습니까? 예, 그동안 하락이 계속 이어졌던 조선업종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업종은 사실 그동안 아시다시피 계속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어왔었고, 상당히 좀 침체된 업황을 계속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종목군들에서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스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주로 화물선에 집중되는 그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업종 자체도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던 업종들은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100% 조선업종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축소된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 22만 원대가 깨진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수급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평선들도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서 현재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삼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좀 틀립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주 선박이 석유 시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드릴십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돼 있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그 대체 석유 아니면은 또 석유 에너지에 대한 추가 개발 이런 것들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선박 수주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쪽 특수선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연말 구조 조정도 없고 또 실적도 더 증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증가된 건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던 실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역시 뭐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조선해양이 있겠는데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벌크선을 좀 수주를 하면서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가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 한번 급등세를 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 급등이 나와야지만이 추가적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공시 뜬 것도 보시면은 또 다시 벌크선 선박 수주 취소가 또 다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은 상황이 좀 어렵고 해서 조선업 간의 이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데 선별적인 투자가 꼭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좀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실 것인지를 결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같은 조선 업종이지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접근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업종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박 중에서도 이제 군용 군함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벌크선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한진중공업도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현대중공업이나 STX 조선해양과는 다르게 이 종목은 점차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수렴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 인천 쪽에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한 부지만 해도 44만 평에 달할 정도로 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천억대에서 7천억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항상 그 자산주로 항상 부각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요번에 그 인천에서 GCF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GCF 본사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인천 부지 쪽에 보유가 많은 한진중공업이 그래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접근은 조선업종에 대한 접근도 있지만은 자산주로서의 접근 관점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가 11,000원권 이상에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매수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도 상당히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그냥 노림수를 가지시면 가장 무난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 정도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올 경우에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바로 끊어버리고 다시 밑에 가서 새로 잡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11,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산주로서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었죠. 한진중공업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죠. 저희가 지난 11월 21일에 추천받은 종목인데 매수가는 잘 좋지만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창고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네. 상당히 그 조정폭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안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큰 음봉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60일선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저항권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돌파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면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지만 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 좀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이나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기관의 물량 자체가 28일 날 집중적으로 조금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에서 시총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기관의 물량이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넘어간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시세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려면 그 정도 지금까지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하단에서 올라왔던 물량 자체를 지금 한 번만에 정리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18,000원 부근에서 지지만 받는다면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다시금 있을 수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저점 자체는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고 아직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18,000원을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18,000원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요. 대신에 이탈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카지노주에서 강원랜드는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던데요. 좀 파라다이스 좀 부진한 이유는 수급 때문일까요? 네, 수급이 첫 네.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사적인 이익 네.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장 부분이 네. 1.5배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1.6배가 확대가 됐었죠. 그만큼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원랜드에 대한 반사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바카라 장세를 띠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GKL이 많이 올라왔었지만 지금은 강원랜드 쪽으로 수급 자체가 쏠리면서 지금 파라다이스에 잠시나마 큰 네. 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이제 뭐라고 하죠? 국민들의 네. 이제 가시는 곳들이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렇죠. 가는 카지노 네.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에서 매출처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꼭 인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 AS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날은 IT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뇌를 하고 심도 있게 생각했던 끝에 지금 RF세미라는 기업과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RF세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RF세미 같은 경우에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던 부분은 음성 신호 장치를 이제 전기 신호 장치로 바꾸는 ECM 칩의 글로벌 선두주자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점유율 같은 면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65%로 어느 정도 과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신규 제품에 대한 적용 확대가 있기 때문에 TBS 다이오드죠. 그런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처를 조금 더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좀 더 장착했는 부분이 아닌가. 그걸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상단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횡보로 어느 정도 조금 줬다고 조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단에 잠시나마 어느 정도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11,300원을 지금은 뚫기 힘든 저항 구간이었지만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느 정도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소규모의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수급 자체는 어느 정도 RF세미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급은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이라고 하죠. 거래량 자전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를 조금 노릴 만한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어느 정도 손절선을 잡기가 조금 편리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N자형 파동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000원 부근에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11,600원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일봉상에서는 지금 이격 자체가 5일선을 밟고 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11,600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 하단에 11,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또 딴 종목군을 좀 찾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F세미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앞서 오늘 아모텍이라고 두 번째 눌림목 공략도 설명해 주셨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하단에 5,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배고프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시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높은 지점이 원래 14,900원이었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 지금 무리 없이 올라오는 어느 정도의 급등 차트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신다면 매출은 2배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배가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 자체가 들어가면서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좀 더
높아졌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외의 분야죠. 그래서 LG라든지 아니면 HTC 같은 곳에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처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IT 전기전자 기업 중에서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기관 장세와 더불어서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이끌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율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매도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매도는 조금 나왔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대신 투신권에서 새로운 물량 자체가 들어왔을 때는 아직 매도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신다면 일단 주봉상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상단의 변곡점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8,800원은 무리 없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거래량이 상당히 음직되어 있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던 12,0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던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상당히 길게 밑꼬리가 조금 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만큼 기관의 물량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다시 기관이 조금 이 물량 자체를 끌어올렸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저번 주에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시면 좋겠고,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의 거래량이나 지금 상단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때 앞서 있던 거래량이었죠. 거래량 자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돌파를 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는 지지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60일선 말고는 대부분 다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지금은 생기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1,200원에서 11,800원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양봉 상황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약간의 눌림목을 조금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지지가 되는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5,000원까지 조금 장기적인 플레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0,000원 선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방법이 좀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IT주로 두 종목 살펴봐 드렸습니다. RF세미와 아모텍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 투자의견 바이입니다. 성장성 높은 태평양 여객 노선 중심의 수익성 향상이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종목은 SM, 투자의견 바이. 현재 법으로 통제되어 있는 디지털 음원 가격에 대해 음원 징수 규정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관심 종목은 LG상사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가 5만 원. 동사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KDB 대우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LG전자,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만 1,000원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향후 스마트폰 시장이 LG전자에 우호적일 것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KT,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아이폰 5 출시로 LTE 가입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하나 코스피 지수로 보면요. 기술적으로 지난 2, 4분기 급락 이후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떤 수렴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것인데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과 같은 어떤 급락의 재차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볼 때 글로벌 증시의 중장기 추세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를 좀 이런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요. 11월 들어서 중순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전개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월간 MACD가 데드크로스로 전환하게 됐으나 이후 반등이 전개되면서 정배열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은 상당수 국가의 증시 또 월간 MACD가 정배열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간은 역배열 또 일간은 정배열로 반전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유독 한국 증시만이 일간 MACD만 정배열 상태고 주간 월간은 역배열 상태로 기술적인 패턴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의 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어떤 급락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은 단기 저점이었던 11월 중순 이후 19,850계약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현물 시장에서는 18억 순매수의 관망임을 감안하면 선물 매수에 좀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선물 매수는 프로그램 매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과거 3년 동안 한번 보면은 4, 4분기 프로그램 매수 잔고의 흐름을 볼 때 10월에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11월은 감소, 또 12월은 배당 관련 매수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으나 올해 보면 11월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베이시스 강세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좀처럼 축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12월에 동시 만기를 남겨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매는 롤오버 환경을 조성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 관련 수급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시장의 급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주에도 미국은 중요 경제지표 발표 또 EU 재무장관 회의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IMS 제조업 지수, 고용 등이 있습니다. IMS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지표는 비농업 일자리 수가 10월 17만 명 증가해서 11월 9만 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금주 전개지표가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을 제약할 수는 있겠으나 추세적으로는 시장의 상단을 지지하는 요소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EU 재무장관 회의 관련해서는 그리스 구제조명 합의 이후에 그리스 국채 환매와 관련해서 규모나 상각률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IMF 등 트로이카 중 일부가 국채 환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구제금 지원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찰음이 발생한 수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지난주에 반등 흐름이 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시간이 갈수록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의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요.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산업재라든지 소재 등 소외국 주군의 중심의 순환매에서 좀 단기적인 기회를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대한항공이죠.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대한항공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여객 부분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와 구조적 개선입니다. 내국인 출국 또 외국인 입국 및 환승 수요의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국내 입국 및 환승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적 항공사들에게 할당될 수 있는 파이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태평양 노선에서의 절대적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어떤 수익성 역시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 및 원단료 환율들이 그런 외부 변수들 역시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인데요.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13년 예상 BPS 대비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년간의 PBR 밴드 하단 수준으로 역시 항공 우주의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의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매각은 늦어도 12월 중순 지금 17일로 일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인수의 승패 여부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어떤 측면에서 대한항공 단기적으로 좀 접근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12월 3일 코스피 예상 시각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3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좀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안철수 전 대법 후보 측에서 이제 공식 해단식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네.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참석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캠프에 대한 관련자 혹은 지역 포럼 관련자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코멘트가 또 나오는지 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전기차 카시어링 서비스가 이제 시간 단위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또 반납하는 그 서비스를 지난 8월 달부터 약 3개월 동안 서울 시내에서 그 전기차를 이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유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이제 이슈 포인트가 이제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의 가장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기술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민감한 ISM 이제 제조업 지수 오늘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10월 건설 지출 또 지표도 발표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있는 HSBC 제조업 PMI 이제 확정치가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이제 뭐 중국장의 뭐 어떤 이제 경제 지표의 개선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황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자리가 1934포인트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1934포인트 이제 미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가 1934포인트 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주가에 조정 주는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시장에 뭐 반등을 노리는 이런 호재 여행으로 따진다면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상당폭 주가의 급락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고 또 오늘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 초에 미국 그 연준에서도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실시 기대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이해와 또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 타결에 대한 기대감, 또 혹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그 꾸준한 수입 매수 주체가 돼주고 있는 기관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등 요인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고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경계 매매를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이 일단은 계속 놓고 보았을 때 계속 불안한 그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물론 주가의 추가 상승은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의 밴드에서 일단은 뭐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올라오는 것이 좋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국인들의 어느 순간에서도 매도 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4포인트를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고가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중 오늘 하루 정도는 시장을 좀 지켜보고 접근하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경제적으로 오늘 이슈가 참 많은 하루인데 투자 전략 세울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네. 네, 후성은 이번에 좀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2년 만에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주가도 그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4분기와 내년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2차 전지시장의 그 업황 자체는 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악화의 좀 주된 원인이 됐었던 그 2차 전지용 전액액 소재, 이 가동률이 그 60%대에서 80%대로 상승해주면서 좀 연중 최고 가동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좀 여기에 수급적인 면도 좀 11월 들어서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연기금도 좀 주가 하락으로 저점에서 매수세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8월 들어서 좀 상승세가,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상승세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이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15일이죠. 그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을 이때부터 좀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매매에 임하신다면 좀 적정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 5,050원과 5,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좀 5일선이 상승으로 꺾이기 시작했었던 이 부분까지 4,810원까지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시고요. 장기 목표가로는 전 고점이죠. 5,470원이 전 고점인데 전 고점 부근이 5,400원, 5,500원까지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